자, 382페이지 임차인의 의무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타인의 물건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을 하죠. 사용수익을 하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어요. 또 임차인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대신 그 사용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인데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하고 있고요. 차임은 금전인 경우에도 또 비금전으로서 물건을 지급할 수도 있고 노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정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차임은 그러면 언제 지급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차임은 동산이나 건물, 대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지급하고 수확기가 있으면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는데, 이것도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차임의 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인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연체, 차임 연체액이 이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여기서 이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차임을 2기 연속해서 밀린 게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즉 매월 1기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두 번 연타로 밀린 건 아니라도 조금씩 밀린 금액의 합계액이 2기 차임액, 즉 200만 원에 상당하게 되면 2기 차임의 연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목축들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때 문제가 되는 건 토지 임대차였어요.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임차인 을이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지상 건물 철거돼야 됩니다. 철거되면 이 저당권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할 때는 얘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지상권에서도 같은 내용 봤습니다.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288조 규정을 규정한다는 얘기가 지상권에 있는 내용을 규정한다. 642조에 있어요. 전조의 경우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 물건의 목적이 된 때는 288조 규정을 규정한다.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 2기 차임액이란 연속해서 2기 차임을 연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차임의 누적액이 2기액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인의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법정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건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급 차임이 2년 이상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2년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 이 2년 이상의 연체된 차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지상 건물을 압류합니다. 압류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경매한다는 얘기거든요. 경매에서 매각대금에서 2년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법정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 부속 또는 사용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 동산 또는 과실을 압류했다. 그럼 똑같은, 이건 동산이나 과실 압류했으면 법정 질권이겠네요. 이거는 질권과 동일한 요력이 있고요. 오른쪽에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차임 채권. 그래서 차임 채권은 2년분이고요. 나머지 기타 동산 같은 경우 법정 질권은 그냥 몇 년 이런 거 없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채권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정 질권도 법정 저당권도 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요. 일부 멸실로 인한 차임의 감액 청구인데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멸실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해지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임차물이요. 임차인은 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의 감액 청구권인데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 기타 사정으로 차임이 적당치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를 향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628조는 임대차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상권에도 나왔죠. 예, 지상권에도 지료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도 요즘 세태와 관련돼서 우리 시험에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답으로 늘 만한 건 없죠. 등장은 할 가능성은 있는데 답으로 들 만한 내용은 없고요. 공동 임차인의 연대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에 민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토지 임대차 아니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건물을 임대인이 갑인데 임대인이 자기가 분할해서 A하고 B에게 임대차 한 경우와 그냥 A, B가 임대차에서 지네 마음대로 분할해서 쓰고 있는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A가 갑이 분할해서 임대차 한 경우에는 얘는 이 부분에 대한 임대차, B는 이 부분에 대한 임대차만 책임지면 되는 거지만 혹시 갑이 A, B에게 공동으로 임대차 있는데 지네 둘이 나눠서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A는 이 부분에 대한 임대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임대차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차임을 A가 100만 원, B가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지네끼리 분할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갑은 A에게나 B에게나 누구에게나 각각 200만 원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100만 원 내고 B가 100만 원 안 내고 있었다. 그럼 전체 200만 원 중에서 얘가 100만 원 안 냈으니까 반 연체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4개월 지났다. 그럼 연체 차임액이 400만 원에 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모든 임대차를 그냥 해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 임차인의 연대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 임차물의 보관, 그다음에 통지와 인용 의무인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되고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땐 미리 통지할 필요 없죠. 이 목적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통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용 의무예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해야 되겠다. 뚜껑을 개조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6개월 내지 8개월 걸릴 것 같다. 그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물 반환할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데 임대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사용수익하던 거 원상회복해서 반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다라고 하는데 임차권 이거 자체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다 보니까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물권자와 관계에 있어서 채권은 물권의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임차인의 보호가 좀 미흡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채권인 거지 물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춰서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인 것이지 임차권이 물권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럼 임차권이 물권화 경향에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일단은 임대차 등기죠.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차지권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제 일본식 표현이다 보니까 차지권의 대항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는요. 임차권 자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621조에 보니까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임차권 등기해달라고 하기 없어 라고 특약이 없었다면 무조건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임대인과 양수인 및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의 지위에 관한 승계계약이 있는 경우,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임대차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A나 B에게 임대차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양도됐을 때, 그러면 소유권을 양수한 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네들하고 임차인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양도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양수인, 임대인과 양수인 할 때 동그라미 2번에 그 양수인은 목적물에, 임대차 목적물에 소유권을 양수한 자, 임대차 목적물에 소유권을 양수한 자 및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 지위에 관한 승계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기로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임대인이 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임대인이겠네요. 그러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 지급하고요. 양수인이 이제 임대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시 양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 또 비용상환 청구권도 매수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도 양수인에게 행사해야 된다. 이제 임대인입니다. 그자가요. 다만 이때도 연체 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자, 그러고요. 3번에 임대차에 관한 승계계약이 없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종전 임대인만이 부담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그래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할 수도 있죠. 임대차 자체를 등기할 수도 있지만 혹시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인데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에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토지를 임대차했는데 토지 임대차 자체는 등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았어도 토지 임차인이 처음부터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 소유가 목적이었다라고 임대차를 했고, 그래서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 등 등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의 효력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겨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건물이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기간은 토지에 대한 임대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패한 경우에 건물이 멸실됐다든지 아니면 폐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가 폐지가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럼 그 대항력도 효력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내용 뭐 간단하네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등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386페이지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다라고 하는 거야. 임차 목적물을 누군가가 을이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병이 사용 수익을 침해하고 있다. 병이 침해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에게 임차인이 직접 병이 이건 이제 을의 소유권이니까 뭐 이거 갖고 설명하지 말고요. 그럼 아예 건물을 임대차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갖고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뭐 딴 거 갖고 설명을 했으니까 혼란이 있으실까봐. 이것도 갑소유 후에 부동산을 을이 임대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병이 임대차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병에게 을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혹시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임차권 자체가 등기 등을 통해서 또는 차지권의 대항력, 기타 원인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겠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목적물 점유 중에 침탈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대항력도 없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청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혹시 제3자 병이 목적물을 침해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뺏어서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행사해야 되는 권리를 대위에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동그라미 1번의 임차권 자체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는 점유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에 뺏긴 경우에, 세 번째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즉 갑이 행사해야 되는 걸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존속기간의 보존이에요. 존속기는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최단 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최장기간 내 제한도 없죠. 이 특별법에 제한이 있긴 있는데 민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고요. 차입 및 보증금에 관한 것도 규정만 있지, 뭐 보증금에 관한 규정, 차임액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지 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보증금 계약도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보증금이 있어야 임대차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 특별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특별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예요.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 안 하고 네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라. 그래서 양도하는 걸 임차권 양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양도가 있으면 갑이 임대인이고 우리 임차인인데 임차권을 양도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네가 임차인이 되라 그런 얘기고요. 임차물을 전대한다는 얘기는 임대차도 유효고요. 다시 전대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임차인이고 여기도 사용수익권자로서 전차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대차, 이 임차물의 전대다라고 하고 이걸 임대차. 여기 물론 임대차가 있는 거죠. 임대차가 있는데 이렇게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임차물을 전대한다라고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당사자 사이의 전대차 계약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둘 사이에는 유효예요.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고요. 다만 임차권의 양도인 또는 임차물의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이 계약 자체로서 생긴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양도가 된 경우 또는 전대가 된 경우에 그 양도계약, 전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양도, 일본의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권 양도 계약으로 임차권 양도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임차인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차물 전대도 똑같습니다. 임차물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는 채권 계약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 수익권을 전차인이 부가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무단 양도 전대는 금지가 되어 있다. 총론적인 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만약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했다.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단 양도, 무단 전대의 효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임대인 동의가 없었다. 물론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없었다라고 해서 양도 계약이나 전대 계약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둘 사이의 계약은 그냥 유효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양도인 또는 전대인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에 있어서 대항 요건입니다. 둘 사이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무단 양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다라고 하는 게 양쪽 가로 1번이고, 임차권 양도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임차권 양수인의 계약의 해제권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 임차권 양도 받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 양수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자기는 쫓겨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임차권 양도 계약 해지해 버릴 수 있다. 해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한테 해지해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얘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넌 누군데 남의 물건 쓰고 있어? 나가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방해 배제 청구다라고 하는데요. 2번에 보시면 임차권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여기서 병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 시각에 봐서는 내 물건을 나하고 임대차 계약도 없는 녀석이 사용 수익하고 있네. 그럼 이건 뭐죠? 무단 불법 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시각에서는 불법 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그 양수인에게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은 임대차 해지다. 그 임대차 해지 줄 잘 쳐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권 양수인이나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기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임대차를 해지해야 되는 거야. 임대차 기간이 이날부터 이날까지인데 중간에 임대차를 해지해버렸다. 그럼 요 기간 중에 못 받은 차임이 뭐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해서 얘한테 차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임대차를 먼저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는 계속해서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 있다. 그래,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갑이 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해지할 수는 없고,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이것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해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 그 1번에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에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무단 양도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처음서부터 두 부부가 같이 경영을 하면서 남편 명의로 임대하든 부인 명의로 임대하든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사용 수익권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면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임대차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얘기고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해지권을 행사해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라고 하는데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물의 전대 똑같습니다.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하는 건 임대인 시각에서 무단 불법점이고요. 이 경우에는 전차인 내쫓고 싶으면 임대차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를 해지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요 기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못 받은 차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가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목적물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에 3번으로 갑니다.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요. 임차권 양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디귿에 전대차가 이미 종료한 후 이 무단으로 전대했어요. 무단으로 전대했고 전대차가 끝나서 목적물을 을이 되돌려 받은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대차 했던 사실. 과거에 전대차 했던 사실 가지고 지금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전대차가 이미 종료한 후 임대인이 과거에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임차 건물의 소부분 전대, 임차 건물의 소부분 전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양도 전대의 법률 관계예요. 그럼 이번엔 임대인이 동의했을 때 그런 거죠.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는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임대인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죠. 임차물의 전대를 임대인이 동의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각각 유효인 임대차와 전대차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사용수익 제공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을은 병에게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여기다가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이쪽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잘못하면 오해하시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차임을 지급하게 되면은 이쪽에 차임 지급을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사용수익 제공 요구는 반드시 여기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차임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목적물의 반환도 임대인에게 직접 목적물 반환하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쪽으로 차임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차임 줬다. 근데 갑이 차임을 다시 달랜다. 그럼 갑에게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차임은 갑에게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임차인, 즉 전대인인 을이 차임을 달라 그러니까 을에게 먼저 줬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임대인인 갑이 차임을 다시 달랜다. 그러면 어저께 임차인 을한테 줬는데요 라고 대항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것도 이제 판례가 내용을 좀 더 세분하고 있는데요. 거기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을 면한다. 똑같은 내용 나오고 있죠. 또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끝났을 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 반환하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됐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예요. 양쪽 가로 3번에 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다.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적법한 전대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요.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적법한 전대차가 있었으면 전대차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켰다. 그래도 전대차가 끝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에서 소멸시키려면 그 사실을 전차인에게도 통고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 그래서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니은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전대차 계약의 차임을 그 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전차인은 다시 지급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세분한 게 사실은 이 차임은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전대차 계약의 차임 지급 시기일이 15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5일 이전에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근데 갑이 15일 날 와서 차임을 달랜다. 그럼 갑에게 다시 줘야지. 을에게 차임 줬으니까 을한테 받으세요. 이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15일 당일날 갑이 차임을 받으러 안 오길래 16일 날 을에게 차임을 줬다는 얘기예요. 16일 날 을에게 차임을 줬는데 17일 날 갑이 받으러 왔다. 그럼 병이 당신이 15일 날 안 와서 16일 날 을에게 줬으니까 을에게 받아가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의 차임을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 시기 즉 15일 전에 미리 지급했다. 즉 13일 날 지급했다. 그럼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즉 전차인은 다시 지급하지만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즉 15일 이후 17일 날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가시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종료가 되는데 이때 임대인은 직접 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적물 반환 청구 직접 하면 여기서 목적물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증금 아직 못 받았는데 보증금 못 받는 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반환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대차가 됐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어도 전차인의 권리가 그다지 막강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인은 그다지 크게 강력하게 보호되는 건 아니네요. 그다음에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들 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됐다. 그러면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됐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일 때 해지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때는 전차인에게도 청구해야지. 전차인에게 통고하지 않았다. 또 여기다만 해지 통고했다. 6개월 있다 소멸했겠죠. 근데 전차인은 모르고 산다. 그럼 전차인에게 다시 통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정도고 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게 임대차만 있을 때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전차인도 똑같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내십니다. 그래서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보증금 및 권리금이에요.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별도의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93페이지 보증금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하지만 제3자가 보증금을 재거용할 수도 있고요. 그럼 넘겨보시면 보증금 계약의 법적 성질이에요. 보증금은 보증금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와 독립된 계약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증금 계약은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물 계약인다. 근데 반드시 요물 계약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낙성 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보증금을 왜 주고받느냐?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중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다든지 임차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다든지 이렇게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그럼 임대차가 끝났고 임대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채무가 있을 때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해서 우선 변제 충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그거예요.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 채무, 목적물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채권에 관해서, 차임 채권이 뭡니까? 임대차 관련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채권 상당액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증금의 채무 변제 충당과 관련돼서 연체 차임과 기타 채무를 나눠서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증금. 임대차 기간이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동으로 소멸한다. 그럼 임대차 존속 중에는 여기에 연체 차임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얘는 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하라고 의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의리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 갑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 가지고 채무 변제 충당할 수 있죠. 다만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이건 임대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3번에 이건 임대인의 권리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충당할 건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계속 청구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생겨요. 하지만 임대차 종료가 됐다 해서 무조건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보증금 무조건 주는 거 아니죠.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리고 보증금은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갖고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자, 그런 정도고 다음 페이지에 무슨 뭐 권리금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임대차 종료입니다. 임대차 종료 원인은 일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 종료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 통고예요. 그 해지 통고도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였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또는 임차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동산의 경우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파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파산 자체를 파산관제인하고 임대인이 서로 간에 해지를 통고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파산관제인이 그 책임이 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임대차의 해지인데 임대차 해지 사유 1번, 2번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왜?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했는데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돼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임대차 해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했다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 상당하는 차임의 연체가 있다. 기타 당사자 채무 불이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료가 되는데 무조건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죠. 앞에 있는 1번, 2번은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고 3번, 4번은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고 5번, 6번은 쌍방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즉시 해지하면 임대차는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의 효과. 그래.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급하고 위임을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